안녕하세요. 이번 강좌를 맡게 된 블로거 CD맨입니다. 이번에 학습할 내용은 웹표준 검사를 하는 방법과 에러를 수정하는 방법, 올바르게 코드를 넣는 방법과 CSS를 사용하면 좋은 이유와 사용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아이디와 클래스를 설명드릴 거고요. 파이어버그를 통한 스킨 미리 살펴보기를 알아볼 겁니다. 네, 지금 제 블로그로 먼저 볼 텐데요. 이건 제 블로그입니다. 근데 지금 파이어폭스로 제 블로그를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익스플로러 보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보면은 블로그 제대로 보이는데, 만약 파이어폭스로 봤는데 제대로 안 보이거나, 아니면 또 그 반대의 경우거나 하면은 안 되겠죠. 본문 내용이 안 보이는 경우가 생기는데, 실제로 이거는 코드를 자유롭게 수정하는 걸 좀 더 많이 열어줄수록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사용자들이 코드를 넣을 때 별로 생각 없이 그냥 뭐 잘 보이기만 하면 되겠지 하고 그냥 넣었다가 잘 보이는 것만 확인하고 넣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블록에서는 제대로 안 뜨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웹표준 검사를 합니다. 네, 검색 사이트 등에서 웹표준 검사라 검색하면 마크업 검사 서비스 하는 사이트가 뜹니다. 여기에 자신의 블로그 주소를 입력을 하고요. 검사를 눌러줍니다. 저는 지금 소스 보기와 에러 검사 페이지 등 모든 걸 체크한 다음에 재검사를 했는데요. 이러면은 밑에 코드들이 설명되고, 그 어느 부분 수정해야 되는지 설명과 이렇게 그런 부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제 블로그로 검색을 해보니까 14개 에러와 15개 경고 나오는데요. 경고는 사실 좀 무시해야 됩니다. 근데 에러는 가능하면 수정해주면 좋은데요. 에러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고요. 뭐 문제가 생길 소지가 더 커지죠. 그래서 에러 개수는 0이면 가장 좋겠지만은 그래도 가능한 줄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대부분의 에러가 반복되는 에러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만 수정해도 에러 개수를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네, 지금 내용들 보면은 지금 설명도 나오는데, 지금 애트리뷰트로 지금 보더라는 게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 보더라는 부분을 글자를 지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에러가 해결되고요.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 지금 해당되는 부분이 없다고 됐는데, 네, 이 부분도 해결하면 되고, 그리고 이 앞부분에 지금 앰프엔트가 있는데 앰프엔트도 수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이렇게 보면 내용들이 좀 많아서 사실 전부 다 일일이 찾아서 수정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리고 설명드리기도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어느 부분을 수정하면 되는지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는 지금 특정 테스트 블로그에 있는 소스를 지금 다 스킨을 다 복사해 온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몇 가지만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줄을 내릴 때 쓰는 거죠. BR 태그를 보통 쓸 때 이렇게 BR하고 닫고 이렇게 씁니다, 보통. 근데 지금 티스토리 블로그 같은 경우는 지금 XHTML 1.0으로 되어 있는데요. XHTML은 좀 엄격한 HTML이라고 보면 됩니다. 열고 무조건 닫아야 되는데, BR 태그도 열고 닫아야 됩니다. 원래는 BR 웹 태그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긴 한데, 이렇게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사용은 되긴 되는데, 규격에 맞추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줘도 에러가 많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img 태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통 쓸 텐데, 지금 여기 앞부분 그 틀린 거고요. 뒤에 부분은 맞는 겁니다. BR 태그는 이렇게 써주고요. 그림 주소 같은 경우는 이미지 경로를 쓰고 넓이와 높이, 그리고 그냥 닫는 게 아니라 한 칸 띄우시고 슬래시 하고 닫습니다. 열고 닫는 건데요. 이렇게 수정을 해줘도 상당히 에러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내용 중에 만약 endpoint가 들어갑니다. endpoint가 문자만 그냥 endpoint로 글자를 찍고 싶으면 만약에 뭐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 그래서 만약에 하루와 하루 앤 일주일 이런 식으로 만약에 글자를 찍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용 중에 메뉴에 하거나 아니면 본문의 내용 찍어야 될 때는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수정해 줘야 됩니다. 이러면 에러를 많이 줄 수 있고요. 다른 데서 사이드바 등의 코드를 넣을 때 이 부분이 만약 주소 같은 부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주소가 있고 중간에 만약 endpoint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면 이 부분도 이렇게 수정해 주면 에러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지금 XHTML 즉 XML 내부에서 이 endpoint라는 자체가 코드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코드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글자를 그냥 endpoint라는 글자를 그냥 단순히 찍기 위해서 사용될 거기 때문에 지금 AMP로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 부분만 수정해줘도 에러를 많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 주석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석을 꼭 써줘야 됩니다. 처음에 태그를 열고 느낌표에 마이너스 2개 그리고 한 칸 띄우는 거, 이 부분이 주석의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 칸 띄우고 마이너스 2개에 꺽쇠를 닫는 게 지금 이게 주석이 하나입니다. 이 내용 안쪽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도 상관이 없고요. 근데 반드시 이 부분에 공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전에 배우실 때는 뭐 다른 분들 쓸 때 이런 식으로 주석 이렇게 써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써야 된다면 이 부분에 이렇게 공백을 띄워줘야 됩니다. 사소한 거지만은 이 부분에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특정 블로그가 제대로 안 보일 경우에, 그러니까 자신은 블로그를 공개하고 잘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브라우저로 봤을 때 내용이 전혀 안 보이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 소스상에 자신만 알아보기 위해서 주석을 넣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이중 주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석이 열린 부분과 닫힌 부분 사이의 내용이 전혀 안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대부분 다 이런 경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맞춰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부분만 지금 제가 이거 이외에도 여러가지 부분이 있긴 한데 이 부분만 에러를 잡아줘도 상당히 에러를 줄일 수가 있고 블로그가 제대로 다른 브라우저 등에서 제대로 안 뜨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바르게 코드를 넣는 방법인데요. 내용을 지금 다 지우고 지금 테스트 블로그가 있는데요. 테스트 블로그 있는데 그 테스트 블로그에 HTML, CSS 편집에 들어온 내용입니다. 근데 사용자들이 소스를 수정을 할 때 실제로 이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이 부분에 직접 들어와서 여기서 수정을 합니다. 여기 있는 글자를 추가를 하고 여기 있는 뭐 이미지도 추가를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수정을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수정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연히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가 생길 소지가 생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최초에는 주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들어가 있고 이 안쪽 부분 지금 이만큼 공백이 있죠. 여기도 이만큼 공백이 있습니다. 이 공백을 왜 두냐면은 소스를 가독성 있게, 그러니까 자신의 눈에 쉽게 보일 수 있도록 줄 정리를 하는 겁니다. 들여쓰기를 하는 건데요. 복사를 해서 에디터 플러스에 한번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들어오고 제가 아까 이건 입력한 부분인데 지우고요. 지금 이 부분 안쪽에 div가 열려고 닫히고 다시 그 div 안쪽에 한 칸 들여쓰기를 해서 다시 div가 있습니다. 레이어가 안쪽에 레이어가 있고 그 안에 레이어가 있는데요. 또 이 부분도 내려가 보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열리고 닫힌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그 부분이 이거 하나 안쪽에 있는 레이어고요. 안쪽 들어보면 지금 블로그 타이틀이라는 데는 이 레이어도 여기까지 하나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나인데요.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를 해서 눈에 쉽게 보이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어느 누가 소스를 보더라도 쉽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부분 이렇게 수정 안 하시고 이 부분에서 직접 수정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메뉴가 필요 없어서 이 부분 메뉴를 지우고요. 나는 이렇게 메뉴를 안 넣을 거야 하고 지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데서 좀 메뉴가 이쁜 걸 찾았다가 만약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져와서 복사를 붙여넣기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지금 줄이 이렇게 줄 정리가 돼서 내려오다가 지금 앞쪽 부분에 붙어버렸죠. 지금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줄이 틀어진 겁니다.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해서 줄이 이렇게 돼버린 건데요. 이 부분이 많아질수록 자신의 소스를 실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나중에 다 대부분 다 붙어버려서 다 줄 정리도 안 되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하는지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신도 실수를 모르게 이런 부분이 많이 지워졌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열렸고 어느 부분까지 닫아줘야 되는데 어느 부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웹표준 검사에서도 에러가 날 거고 특정 브라우저에서 제대로 안 보이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처음에 소스 스캔해서 HTML, CSS 편집이 들어온 다음에 이 소스를 여기서 직접 수정하지 마시고요. 복사를 한 다음에 복사를 하시고요. 에디터 플러스나 아니면 뭐 전용 편집기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럼 줄 정리가 다 돼 있는데요. 줄 정리가 돼 있는데 이 상태에서 내용을 수정합니다. 뭐 메뉴 이렇게 하고 이미지도 이미지도 넣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줄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걸 다시 복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내용을 지우시고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시면은 줄 정리가 된 상태에서 항상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편집을 할 때도 좀 더 편해집니다. 좀 정리도 잘 되고 아무래도 정갈하게 소스를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CSS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릴 건데, CSS 사용하면 좋은 이유, CSS를 사용하면 좋은 이유는 간략하게 설명 하나 예시로 드리면은, 여기 연습 페이지가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 중에 만약 이런 부분이 있다고 치면은 본문 내용 중에 만약에 중간에 좀 강조돼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탭 키를 눌러서 하는데 이 부분을 빨간색 글자로 굵게 나타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이 보통 사용할 때 이게 만약 본문 중에 내용이라고 치면요, 본문에 들어간 내용이라고 치면은 이 윗부분은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만 보시면은 내용 중에 이제 폰트 컬러는 레드, 그리고 B 태그로 쓰거나 아니면 스트롱도 쓸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써서 해당되는 부분을 굵고 빨갛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내용이 많아지면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쓸 수가 있겠죠. 뭐 내용 중에 중간 부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한 1000개의 문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블로그를 열심히 해서 뭐 글을 한 1000개를 적었다면은
만약에 근데 스킨이 처음에는 흰색 배경이었는데 다음에 내용이 수정이 되어서 본문 배경이 만약에 어둡게 검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레드로 했던 부분이 오히려 문제가 생겨서 이 부분을 바꿔주고 싶습니다. 만약 화이트로. 지금 예시를 들기 위해서 블루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블루로 바꾸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블루로 바꾸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문서가 1000개입니다. 그러면 일일이 들어가서 이 내용을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모든 문서를 전부 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1000개면은 사실 일일이 들어가서 1000개를 수정을 못할 겁니다. 사용자들이 너무 글이 많기 때문에. 근데 CSS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 없어도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 문서가 1000개가 있다고 치더라도 만약 이런 문서 1000개 있다고 치더라도 제가 간략하게 그냥 B 태그를 쓴 것만 제가 글꼴을 파란색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지금 먼저 이 부분은 지우고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처음에 글자만 굵게 됐는데 이 부분을 글자 색을 바꿔 보겠습니다. 네, 한 개일 경우에는 안 닫아도 되는데 지금 예시를 하기 위해서 닫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란색으로 다 바뀌었죠. 이 부분은 스킨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스킨에만 인식을 지정해주면 B 태그를 색을 블루로, 파란색으로 바꿔라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모든 문서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B 태그로만 입력이 되어 있다면은 만약에 굵게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만약에 레드였습니다. 레드로 했는데 만약에 스킨 색이 변경이 돼서 이 부분을 뭐 옐로우로 바꾸고 싶습니다. 옐로우로 노란색으로 바꾸고 싶은데 모든 문서 1000개 되는 문서에 들어가서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집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두시고요. 1000개 문서 그대로 두시고 스킨에 들어가서 이 레드라는 된 부분을 옐로우로 바꿔주기만 하면 1000개 되는 문서의 모든 내용이 이렇게 다 수정이 됩니다. 한 번에 다. 이게 CSS의 가장 강점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여기 내용 중에 컬러를 갖다가 계속 반복해서 만약 쓰면 이 부분도 쓰고 아래도 쓰고 또 아래 쓰고 또 아래 쓰고 해서 만약에 그 개수가 많아지면 HTML은 위쪽부터 밑으로 차례대로 실행하는데 처음에 내려와서 폰트 컬러 레드 해서 처음에 실행시키고 다시 와서 또 폰트 컬러 레드 해서 계속 읽습니다. 색을 계속 읽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립니다. 간단히 뭐 문서 몇 개만 적은 건 상관없겠지만은 문서 개수가 많아지고 폰트도 정하고 글자 밑줄도 넣고 내용이 복잡해질수록 더 브라우저에는 부담도 가고 컴퓨터도 부담이 가고 그리고 나중에 에러가 생기더라도 이 부분 수정할 때 시간이 항상 많이 걸리게 됩니다. 네. 만약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제가 뭐 이 부분부터는 제가 여기에 스타일을 넣는 거에 따라서 내용이 다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뭐 박스를 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박스도 그릴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제가 넣는 것 따라서 달라집니다. 레드로 바꾸면 다시 레드로 다 바뀔 거고요. 제가 이 부분을 맘대로 조작이 가능한 겁니다. 1000개의 문서가 한꺼번에 다 바뀌는 겁니다. 이게 CSS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같은 스타일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에 이 부분을 사용해주면 이 부분은 스킨에서 컴퓨터에서 한번 읽어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계속 컴퓨터에 있는 사용을 하면서 컴퓨터에 있는 리소스를 사용하면서 이 부분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변경이 되고
그리고 브라우저에 부담도 없어지고요. 속도도 상당히 빨라지게 됩니다. 이게 CSS를 꼭 사용해야 되는 이유와 쓰면 좋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아이디와 클래스를 설명할 텐데요. 네, 아이디와 클래스를 설명할 텐데 이 부분은 좀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이외에 스타일 시트가 있는데 이 부분은 CSS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요. 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네, CSS가 있는데 쭉 내려와 보면은 앞에 샵으로 된 게 있고 점으로 된 게 있습니다. 이건 뭐고 이건 뭐지? 막 헷갈리죠? 네, 이 부분은 좀 설명드릴 텐데 네, 이 부분 좀 지우고 레이어라는 걸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내용 그릴 수가 있는데 네, 처음에 저는 분명히 내용이라 쳤고 레이어를 하나 div라는 걸 써서 레이어를 그렸습니다. 레이어가 뭐냐면 무슨 박스 같은 건데요. 네,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네, div를 분명히 레이어를 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div에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안 나타난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름을 줍니다. 아이디는 헤더라고 적어줘. 네, 이렇게 이름을 주고 이름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여기 아래쪽에 바디가 있고 예, 푸터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아이디에 헤더, 바디, 푸터가 있는데 서로 구분해 줘야겠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헤더, 여기서 여기까지는 바디 해서 구분 이름을 줘서 이 위에서 이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 줘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상단 부분에 헤더라는 부분에 배경을 붉은색을 넣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레드를 넣을 수가 있겠고 바디에는 옐로우를 넣고 헤더는 다시 푸터는 블루를 한번 넣어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네, 색이 지정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분 탔고요. 네, 여기 아이디가 있고 이 내용 안쪽에 다시 클래스를 넣습니다. 만약 바디 내용 안쪽에 left A C가 있다고 치면은 네, 바디 안쪽에 다시 클래스로 여러가지를 뒀습니다. 지금 클래스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같은 걸 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다고 치면은 이 내용 안쪽 부분에다가도 다시 또 네, 이런 식으로 색을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주면은 네, 그 안쪽 부분에 다시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는 간단한 예제를 보여드린 거고요. 실제로 이 부분은 스킨에 미리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네, CSS를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위쪽에 지금 이 위 정한 부분들 있죠. 스타일을 지정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 들어있는데요. 헤더 부분에 A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컬러를 지정하고 뭐 G1은 뭐 이렇게 해서 구성들이 막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 하실 필요는 없고, 근데 앞쪽에 샵이라고 된 것과 점으로 된 부분들을 좀 알아두면 좋은데 이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ID라는 것과 클래스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ID는 샵으로 표기를 하고 클래스는 점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 때문에 이름이 만약에 헤더라는 부분에 헤더라는 부분이 있고 이게 ID라면 앞에 샵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헤더라는 게 있고 만약에 클래스면 점을 앞에 붙여주면 되는데요.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설명드릴 때 ID 샵 점 이렇게 있는데 네, 여기 샵이 있고 점이 있는데 ID는 뭐라고 해야 될까, 주민등록번호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ID는 어디 가서 뭐 당신의 ID는 뭡니까 해서 물었을 때 ID는 한 개겠죠. 만약에 한 개 반이 있는데 ID를 같은 걸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무슨 ID가 CD맨인데 근데 저기는 저 뒤에 있는 자리 학생도 CD맨이라고 합니다. 그럼 안 되겠죠. ID는 같은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ID는 같은 게 존재할 수가 없고요. 만약 샵 헤더라고 해서 뭔가 지정을 해놨으면은 또 밑쪽에 샵 헤더 해서 또 내용을 뭔가 들어있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는 게 ID고요. 클래스는 같은 속성을 여러 번 사용을 가능합니다. 클래스를 한번 지정해 놓으면 여러 번 재사용이 가능한데 이 부분을 뭐 클래스에서 사용을 할 때 여러 개 반복해서 쓸 수 있는 게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드리면 아이디는 한 번밖에 못 쓰고요. 클래스는 여러 번 사용돼서 이런 식으로 가능하죠. 사람 머리가 있고 사람 몸통이 있고 왼쪽 팔, 오른쪽 팔, 네,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머리, 몸통, 왼쪽 팔, 오른쪽 팔,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이 부분은 다 ID입니다. ID. 네. 한 개밖에 존재가 안 하죠. 한 사람이 머리가 두 개랍니다. 이거 안 되겠죠, 이러면. 근데 내용 중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머리카락이 다 같은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굵기도 같고 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다고 치면은 이거는 클래스에 해당됩니다. 여러 번 반복해 쓸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사용되느냐를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만약에 네, 이런 식으로 가능한데 바디는 제가 ID라고 했죠. 지금 ID로 지정해놨는데 네, 바디를 ID로 지정해놨는데 이 부분 아래쪽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body는 id는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두 개 들어가면 틀린 겁니다. 이 부분 지워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클래스는 같은 네임 left a라고 지정한 부분이 여러 번 반복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left a에다가 글이라는 걸 한번 지정해 놨는데 이 아래쪽도 색이 그린이고 그 아래쪽도 색이 그린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반복돼서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안쪽에서 여러 개가 있다고 치면 뭐 이 내용이 들어갈 때마다 여기서 당연히 여기다 스타일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일을 갖다 여기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left a라고 지정을 하나를 하고 이걸 계속 재사용해서 반복해 쓸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래야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좀 복잡하게 설명드리긴 했는데, 이 부분을 클래스와 id를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이유와, 그리고 id는 한번 사용하고 그 내용 쪽에 클래스를 지정하고 클래스는 계속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스타일을 한 번만 지정하고 반복해서 사용해서 속도를 올릴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이 부분을 무시하시고 직접 스타일을 직접 입력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따로 스타일을 분리를 해주고 CSS는 CSS만 내용을 넣어주는 게 속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스킨을 사실 설명드릴 때 지금 시간이 짧아서 다 설명드리기 힘들고, 내 자신의 블로그를 좀 살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제 블로그가 있습니다. 근데 파이어폭스 설치하고 파이어버그를 설치를 하면 이런 식으로 개발자 메뉴가 뜨는데, 만약에 다른 블로그가 있습니다. 근데 뭐 내용에 뭐 이렇게 토끼 그림도 넣고 지금 이 부분 넣었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나 한번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보면은 검사할 요소를 클릭하세요 하는 이 버튼이 있는데, 이 부분 누른 다음에 자신이 궁금한 부분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클릭을 하시면은 지금 H3에 윈도우 7 체크하게 되고, 그 H3에 해당되는 부분의 CSS가 여기 뜹니다.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사용했구나 하고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신의 블로그에도 이 부분을 적용을 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아래쪽 부분에 아티클에 H3에다가 지금 적용했는데, 지금 그림을 이걸 썼습니다. 폰트 사이즈가 26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올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클릭을 하시고요. 방향키를 위로 누르시면 숫자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미리 글자를 수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블로그도 해볼 수 있고 남의 블로그도 해볼 수 있는데, 직접 그 블로그에 뭔가 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받은 로컬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수정을 해서 미리 살펴보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F4를 누르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 블로그가 뭔가 잘못되는 게 아니니까 마음대로 수정해 보실 수가 있는데, 당연히 저장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기억을 해놨다가 수정을 하셔야겠죠. 폰트도 수정을 해보고 왼쪽의 공간도 한번 조정해보고, 이런 식으로 바꿔서 막 수정을 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CSS를 좀 습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꾸며놓은 걸 이 부분을 통해서 살펴보고 자신의 블로그에도 적용을 시켜볼 수도 있고, 또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할 때는 이 부분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두면은 스캔에 들어가서 일일이 한번 수정하고 다시 확인해 보고 하는 과정이 필요 없어지고, 이 부분에서 미리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정확하게 딱 이렇게 뜨는 게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걸 적용시킬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강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